안녕하세요, 읽어주메입니다. 오늘은 글리코피룰레이트를 장기 복용을 하셔서 수족 다한증을 완치하셨다고 하시는 분의 게시글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카페 땀쟁이들 카페이고요, 작성자분은 스테이0이라는 분이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작성해 주신 분의 나이는 만 42세 남자임, 음순체에 양해 바란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서론 생략하고 글투로 수족 다한증 완치한 얘기 공유하겠음. 결론부터 얘기하면 2년 이상 글투 장기 복용으로 땀 안 나는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여 뇌가 땀이 안 나는 상태를 디폴트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방법인 다한증은 신경계통 이상 문제라 생각했고 뇌신경 가속성 원리를 이용해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음. 참고로 난 대부분 약발이 잘 받는 체질인 것 같음. 키는 171cm에 69kg의 보통 체격이라고 하셨습니다. 글트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알 복용, 원래는 아침을 안 먹어서 공복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카페인 중독이라 모닝커피는 매일 마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트랑 프로스파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2알을 복용을 하고 출근을 하자마자 이렇게 카페인 음료를 저는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글을 읽어드리자면 글트 효과는 대부분 있었지만 없는 날도 있었음. 자, 이런 날 더 나는 느낌이,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글트가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없는 날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복용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매일 꾸준히 복용을 했음. 단 주말은 늦잠으로 걸을 때가 많았음. 저도 주말에는 복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출퇴근을 안 하니 심리적으로도 땀을 잘 안 났지만 땀이 나도 별로 신경 안 쓰였음. 그리고 약을 매일 먹어서 체내 축적량이 쌓이면서 효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았음. 그래도 한 번에 2알은 먹어본 적은 없음. 부작용은 알다시피 체내 수분 부족, 피부 건조증, 입 목마름, 목 이물감, 눈 뻑뻑함, 충혈 등. 그리고 장기 복용 부작용으로는 코 속이 건조해서 생기는 코피가 있음. 코피 증상은 초반부터 나타나는 건 아니고 1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해서 생기는 것 같음. 가끔 코피가 날 때는 하루 이틀 쉬다가 먹어주면 괜찮았으나 이미 약해진 점막 탓인지 코피는 거질적인 문제가 되어갔어.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샤워할 때 코를 항상 약하게 풀어도 이유 없이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단지 몸이 좀 피곤해서라고 생각은 했지만 피곤하지 않은 날도 다음날 샤워를 할 때 코를 풀었을 경우에 코피가 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글트 때문에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글을 작성해 주신 분께서는 약간 글트를 장기 복용을 해서 이렇게 코피가 나는 것 같다라고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후반기를 넘어서는 코피 때문만은 아니고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일로 먹었고 주말엔 약을 안 먹었음. 그래도 약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진 않지만 약을 먹지 않아도 땀이 잘 나지는 않았음. 커피 많이 마신 날은 제외. 그러다 땀이 다시 나는 것 같으면 바로 약을 복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데 땀이 안 나고 손발을 자르고 싶었던 수년 전 나와 비교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글트를 너무 늦게 시도해본 것이 후회됨. 20여 년 전 처음 글트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있었고 특정 병원 아니면 약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임. 지금은 동네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음. 간혹 의사가 글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같긴 함. 일주일도 안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또는 부작용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먹다 보면 나처럼 완치되는 사람이 나을 수 있음. 땀 한 번 안 나보면 땀 다시 나는 것보다 부작용 겪는 게 훨씬 나을 것은. 드리클로 이온 용동기 이런 임시 방편적인 것보다 글트부터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함. 다만 개인차는 항상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 있다, 완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려서 내게 도움되는 거 하나 없으나 지나가다 옛 생각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글을 남김. 궁금한 거 댓글로 남기면 답변해드리겠음. 화이팅!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다한증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수술도 수술이지만 글리코피룰레이트처럼 이제 복용하는 약에 대한 부작용 걱정 때문에 약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수족 다한증 같은 경우는 이온용동법이나 드리클로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처음 시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글리코피룰레이트부터 복용을 하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어리신 분들, 청소년기이신 분들은 글리코피룰레이트를 복용을 하시되 하루에 하나를 맥시멈으로 생각을 하시고 반알씩 복용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다한증 카페에 글리코피룰레이트를 장기 복용을 하셔서 수족 다한증을 완치하셨다고 하시는 분의 게시글을 소개시켜 들어봤는데요, 저도 글트를 장기 복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와는 약간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읽어주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